며칠 전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1세 이정호 어르신이었는데요. 목소리가 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아침마다 계란 먹은 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계란 2개씩 삶아서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자주 불편하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내과와 피부과를 오가게 되셨다고 해요. 결론은 계란을 먹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양하게 들어있죠. 하지만 시니어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는 젊은 사람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계란을 드실 경우 생길 수 있는 5가지 위험한 상황과 함께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계란 섭취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내용이고 영양사들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 동안 시니어 식생활을 연구해 온 식품 영양학자로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핵심만 딱 짚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계란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바로 아침 공복에 계란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생계란이든 삶은 계란이든 심지어 반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나잖아요 하시며 삶은 계란 한두 개만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문제는 우리 몸이 자고 난 직후에는 위상과 소화 효소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노화가 진행되면 소화 기능은 더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을 공복에 먹게 되면 위장은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써야 하고 결국에는 위점막에 자극이 되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공복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을 드실 때 반드시 곡류나 채소와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밥 한 숟갈, 삶은 계란 1개, 김 1장 이런 식의 조합만으로도 위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셔야 할 건 반숙 계란입니다. 흔히 반숙은 속이 촉촉해서 먹기 좋다고 하시죠? 그런데 반숙 계란의 문제는 살모넬라균의 생존 가능성입니다. 이 균은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익혀야 대부분 죽습니다. 반숙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란 껍질 내부에 있던 균이 살아남아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도 약하고 위산 분비도 줄어 있어 살모넬라균이 장내에서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심할 경우 식중독뿐 아니라 고열, 구토, 탈수까지 이어져 입원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반숙 상태의 노른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 흡수 억제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비오틴이라는 중요한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막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손발 저림, 피부염, 탈모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숙으로 드시고 노른자까지 꼭 함께 드시되 너무 기름지지 않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꼭 조심하셔야 할 것은 약을 드시는 분들의 계란 섭취법입니다. 요즘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지어 혈액을 묽게 하는 약까지 매일 여러 알의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약들 중 일부는 계란의 특정 성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혈액 희석제, 즉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와파린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콜레스테롤 약,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입니다. 이 약들은 보통 공복에 드시게 되어 있는데 계란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약은 드셨는데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항생제 중에서도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계란 속 칼슘이 항생제와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 드시기 전후 12시간은 계란, 유제품, 철분제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은 약대로, 계란은 계란대로 각각 효과를 보려면 섭취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계란을 먹는 시간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개로 식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놀랍게도 이 아침 시간이 계란 섭취에는 가장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단백 고지방인 계란을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단시간에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계란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단백질 분해 효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즉, 소화도 어렵고 흡수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로 점심 직후 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를 권합니다. 이 시간은 위장의 활동성이 가장 좋은 때이고 소화효소도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계란을 먹기에 훨씬 적합합니다. 게다가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계란을 먹으면 공복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으로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조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란은 프라이로 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노릇하게 구운 다음 간장 한 숟갈, 거기에 김치 한 조각 얹어서 밥이랑 쓱쓱 비벼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바로 고혈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포화지방 섭취가 늘고 짭조름한 간장과 김치는 나트륨 섭취를 급격히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자극이 가해져도 쉽게 손상되거나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할 경우 계란 안에 있는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며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고 활성산소 발생을 유도해 세포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삶기와 술안 조리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삶은 계란은 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포화지방 섭취 걱정이 없고 술안은 소화에 가장 부담이 적은 형태입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용 술안기나 자동 에그쿠커도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잘못된 계란 섭취법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소한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8세 한모 어르신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계란 2개를 삶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요.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 소견과 위산 분비 저하가 있었고 결국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했습니다. 또 인천에 사시는 82세 박모 어르신은 반숙 계란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아침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갑작스럽게 복통과 고열 증세가 찾아왔고 병원에 실려가서 식중독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계란 껍질 안쪽에 있던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시며 이제 반숙은 안 먹는다고 다짐하셨어요. 심지어 충청도에 사시는 한 84세 여성분은 와파린 계열의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면서 계란 노른자를 꾸준히 함께 드셨는데 평소보다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잘 드는 부작용이 생기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다가 제가 식습관을 분석해보고 비타민 K와 약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짚어드렸더니 복용 방법을 바꾸고 증상이 호전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생각하는 계란 하나가 노년기에는 신장, 간, 위장, 혈관, 피부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건강한 음식일수록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한다.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하며 검증한 올바른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계란은 위를 보호해줄 다른 음식,
예를 들어 밥, 현미, 고구마, 오트밀 등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둘째, 완숙 또는 술안 형태로 드세요. 반숙보다는 완숙, 프라이보다는 술안. 기름과 나트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약물 복용과 시간차를 두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계란은 복용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세요. 특히 와파린, 스타틴, 항생제를 드시는 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넷째, 하루 한 개를 기준으로 섭취하세요. 특히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고려해 건강한 분들도 하루 한 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격일 또는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세요. 계란은 아침보다 점심 이후 위장이 준비된 시간대에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식후 간식으로 삶은 계란 하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여섯째, 항산화 식품과 함께 드세요. 계란은 단백질 위주의 식품이라 비타민 C나 식이섬유가 부족한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아보카도 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간단한 6가지만 지켜도 계란의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셨나요? 계란을 무심코 공복에 드시거나 반숙을 좋아하시거나 약과 함께 드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잘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계란 하나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조리법뿐 아니라 보관과 구매 요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계란의 신선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먼저 계란을 구입할 때 산란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계란 껍데기에 생산일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며칠 안 된 신선한 계란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마트의 특가 상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가 많고 운송 과정에서 냉장 유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계란 안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농협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산란일자가 확인된 계란을 구매하시고 구입 후 7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보관할 때는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쪽 계란칸에 두시는데 그건 오히려 온도 변화가 잦아 계란에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쪽 선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계란을 뾱뾱이 포장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세척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씻지 마시고 껍데기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서 외부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만진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고 껍질과 닿은 그릇이나 도마는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다 보면 질릴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란과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대체 식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부담 없어서 시니어분들의 단백질 식단에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공급해주기 때문에 계란을 먹기 부담스러운 날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선류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계란 대신 생선을 활용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음식은 다양하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음식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계란을 쉬는 날도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계란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에도 많고 입소문으로 전해진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노른자는 무조건 나쁘다.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사실 노른자에는 레시틴, 비타민, 디오메가3 지방산 등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지 노른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심지어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과는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제한하셔야 하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계란은 매일 34개 먹어도 괜찮다. 유튜브나 SNS에서는 하루에 계란 3개 이상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그렇게 먹어도 소화대사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노인분들은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단백질 대사 산물인 요산이나 크레아티닌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관절염, 신장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개, 많아도 2개 이내에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 계란은 생으로 먹어야 진짜 보약이다. 아직도 날계란을 꿀이나 우유에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살모넬라균의 위험 외에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 물질, 비오틴 흡수를 막는 아비딘도 같이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날계란의 단백질은 익힌 계란보다 체내 이용률이 낮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자료에 따르면 익힌 계란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91%, 반면 날계란은 약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날로 먹는 것이 오히려 영양 손실이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에 좋은 것일수록 익혀서 안전하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을 위한 방법입니다. 계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계란이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서의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추천 조합은 계란 통곡물을 같이 드시는 것입니다. 계란을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보리밥, 귀리죽과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풍부해져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통곡물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하며 계란 단백질의 대사 부산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계란의 지방 성분이 체내에 남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노란 계란 노른자와 초록 채소를 함께 먹으면 시각적으로도 식욕이 돋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함께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세 번째, 계란과 불포화지방 식품인데요. 계란을 조리할 때는 꼭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오일을 소량 사용해 보세요. 이런 건강한 지방은 계란 속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D와 E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란과 발효식품인데 단 저염일 때만입니다. 된장국, 저염, 김치, 깻잎 절임처럼 발효된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유익균의 활성을 촉진해 줍니다. 다만 짜게 만든 장아찌나 명란젓, 간장게장 등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지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오렌지, 키위, 사과, 딸기 같은 과일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채워주며 노년기 피부 탄력,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하나와 사과 반 개, 토마토 몇 조각만 있어도 완벽한 노인용 건강식이 됩니다. 이렇게 음식 조합만 바꿔도 계란의 흡수율은 올라가고 몸의 부담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80세 김모 어르신은 계란을 매일 반숙으로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속이 자주 불편하고 피부 트러블도 심하셨는데 식습관을 바꾼 뒤로는 얼굴이 깨끗해지고 속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하루 1개의 완숙 계란, 브로콜리 데침, 들기름 한 방울, 그리고 귀리밥,
이 조합만 2주 실천하셨는데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그것도 제대로 먹었을 때 말이죠. 자, 오늘 저와 함께 계란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히 짚어보셨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5가지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피하면서도 계란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올바른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계란은 공복에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둘째, 반숙이나 생계란은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으니 완숙으로 드세요. 셋째, 약물과 함께 드실 땐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세요. 넷째, 하루에 1개 이하로, 특히 노른자는 상태에 따라 제한하세요. 다섯째, 기름지고 짜게 조리하지 마시고 삶거나 술한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가능한 점심 또는 오후 시간에 드시는 게 위와 혈관에 부담이 덜합니다. 일곱째,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 내용만 잘 지키셔도 계란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한 끼 단 한 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계란을 이렇게 먹어왔는데도 괜찮았어? 이런 말, 시니어 건강에서는 가장 위험한 표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40년 영양학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사, 건강한 삶,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